세계 최고 강대국인 우리 미국 수준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한국에 비하면 완전 후진국이었네요. 고작 17살의 한 소녀가 다 쓰러져가는 친구를 위해 기획한 한 사건이 미국 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 전체의 급식 시스템 자체를 바꿔버렸는데요. 이 소녀의 감동적인 이야기와 이 소녀에게 도움을 준 한인 커뮤니티의 감동 사례가 미국 내에 퍼져가고 있습니다. 미국 지역신문에 실린 이야기를 재구성하여 알려드립니다. 저는 17살 에밀리입니다. 오늘은 제 가장 소중한 친구 소피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소피를 처음 만난 건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그때 소피는 지금과는 많이 달랐어요. 밝고 건강했고 특히 웃을 때면 눈가에 예쁜 웃음주름이 잔뜩 생기던 아이였죠. 소피의 집은 늘 맛있는 음식 냄새로 가득했어요. 소피 어머니가 요리하는 걸 무척 좋아하셨거든요. 주말이면 저도 자주 소피네 집에 놀러 갔는데 매번 새로운 요리를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3년 전 모든 게 바뀌었어요. 소피 어머니가 갑자기 암 진단을 받으셨죠. 처음에는 모두가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병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병원과 집을 오가시면서도 소피 어머니는 아이들 도시락을 직접 싸주셨어요. 점점 약해지시는 몸으로도 가족들 건강을 먼저 걱정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소피가 학교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 아침 소피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피는 한동안 학교에 오지 않았어요. 다시 학교로 돌아온 소피는 제가 알던 그 아이가 아닌 것만 같았습니다. 웃음은 사라졌고 말수도 적어졌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소피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2개의 직장을 뛰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시는 생활이 시작됐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소피가 초등학생인 동생 둘을 돌보게 됐죠. 아침에 동생들을 깨워서 등교시키고 방과 후에는 숙제도 봐주고 저녁도 챙겨줘야 했어요. 소피 본인도 너무 어린데 슬픔을 추스를 새도 없이 엄마 역할을 하기 시작했죠. 그때 소피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것 같았어요. 아침마다 까만 눈가를 보면 밤늦게까지 동생들 숙제를 도와주느라 잠도 제대로 못 잤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급식 시간에도 항상 피곤해 보였죠. 가끔 동생들 도시락을 싸느라 자기 아침은 거르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사단이 났어요. 체육 시간에 소피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다행히 큰일은 아니었지만 보건 선생님께서 영양실조 증세가 있다고 하셨어요. 소피의 건강검진 결과를 보고 선생님들도 많이 걱정하셨죠. 그날은 걱정이 되어서 제가 소피를 직접 집에 데려다 줬어요. 그리고 소피에게 뭐라도 챙겨주기 위해 냉장고를 열었는데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냉장고에는 동생들 간식거리만 조금 있었고 요리할 재료는 거의 없었거든요. 식탁 위에는 소피 어머니가 쓰시던 레시피 노트가 놓여 있었어요. 표지에는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한 레시피라고 적혀 있었죠. 그렇지만 지금 그 레시피는 전혀 쓰이질 않고 있어요. 소피는 그 노트를 보면서 어머니가 동생들을 건강하게 잘 보살펴달라고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정작 동생들은 소피의 돌봄 아래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었지만 소피는 아니었어요. 날이 갈수록 헬쓱해졌죠. 집에서 거의 밥을 챙겨 먹지 못한 데다가 학교 급식도 사실 맛이 없는 날이 대부분이니 살이 빠질 수밖에요. 그날 집에 돌아가면서 저는 밤에 잠이 오지도 않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소피가 예전처럼 밝아질 수 있을지 한참을 생각했어요. 소피도 저처럼 BTS의 팬이라 둘이서 항상 노래를 같이 듣고 춤도 추고 했는데 요샌 그런 일이 아예 없어요. 다시 예전처럼 같이 노래 듣고 춤추는 날이 오기를 바랄 뿐이었죠. 그 애가 다시 예전처럼 돌아올 수만 있다면 친구로서 뭐든 해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 바람과는 다르게 소피의 건강은 날이 갈수록 나빠졌어요. 어제는 정말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평소처럼 급식을 받으러 줄을 서 있었는데 갑자기 소피가 쓰러진 거예요.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학생들이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죠. 보건실로 데려간 소피는 너무 창백해 보였습니다. 보건 선생님께서는 혈당이 많이 떨어져 있다고 하셨어요. 알고 보니 소피는 아침은 물론 어제 저녁도 제대로 먹지 못했더라고요. 동생이 갑자기 열이 나서 밤새 간호하느라 식사를 거르게 됐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어요. 소피는 한 달 새 벌써 3번째 결석을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졸기 일쑤였죠. 시험 성적도 눈에 띄게 떨어졌어요. 1학년 때만 해도 우등생이었던 소피인데
이제는 보충 수업 대상자가 됐습니다. 저는 집에선 바쁘더라도 학교 점심시간에라도 좀 잘 챙겨 먹으라고 했지만 말하면서도 조금 머쓱하긴 했어요. 학교 급식이 너무 형편없어서 먹기가 힘든 건 사실이거든요. 오늘도 점심으로 나온 건 질기디 질긴 냉동치킨 너겟과 기름진 감자튀김 뿐이었습니다. 영양사 선생님께 들은 이야기로는 급식 한 끼 가격이 7달러나 된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나오는 음식을 보면 마트에서 파는 냉동식품과 다를 게 없습니다. 채소라고는 찾아보기 힘들고 대부분 튀김이나 햄버거 같은 패스트푸드 위주예요. 그날도 너무 즐겨 잔반을 다 버리고 나오는데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쓰레기통을 보니 버려진 음식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급식실 아주머니 말씀으로는 매일 음식의 절반 이상이 버려진다고 하셨어요. 학교 급식을 안 먹는 친구들은 도시락을 싸오긴 하는데 소피에게는 그럴 여유가 없었죠. 아침마다 동생들 도시락을 챙기기도 바쁜데 자기 것까지는 준비할 여유가 없다고 해요. 그러니 결국 대부분의 날들을 굶다시피 보내고 있죠. 지난번 체육대회 날이었는데 급기야 소피가 달리기 도중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갔더니 의사 선생님께서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라고 하셨어요. 빈혈 수치도 많이 낮아서 당분간 운동은 물론 등교도 조심해야 한다고 하셨죠. 그날 소피 아버님이 많이 우셨다고 해요. 아내와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면서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두 군데 직장을 다니느라 아이들 끼니를 직접 챙겨줄 시간이 없으시고 아저씨도 제대로 된 식사를 못하는 건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형편없는 급식이 당연한 일이긴 했어요. 학생들도 불만은 많죠. 값비싼 급식비를 내고도 제대로 된 한 끼를 먹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 속상하다고들 하지만 마음에 안 들면 도시락을 싸올 수밖에요. 우리 학교만 이런 게 아니라 미국의 모든 학교들이 다 마찬가지인 상황이니까요. 매일 같은 냉동식품만 나오는 게 답답한 일이긴 하지만요. 그렇지만 소피가 점심시간이라도 제대로 된 밥을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봤어요. 그러던 중 저는 정말 충격적인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유튜브로 BTS와 관련된 영상을 찾아보는 게 일상인데요. 우연히 BTS 멤버들의 학창시절 이야기를 보게 됐어요. 그러다 정말 믿기지 않는 장면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멤버들의 학창시절 인터뷰가 나왔는데 특히 제이홉이 학교 급식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한국의 급식은 매일 다른 메뉴가 나오고 영양사 선생님이 직접 건강을 고려해서 식단을 짠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믿을 수 없었고 저는 즉시 호기심이 생겨서 더 찾아보게 됐어요. 한국 학교 급식 영상을 하나하나 클릭해보는데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매일 5가지가 넘는 반찬에 따뜻한 국물까지 있었어요. 신선한 채소와 과일도 빠지지 않았죠. 무엇보다 모든 음식이 그날 아침에 조리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가격이었어요. 우리 학교 급식비가 7달러인데 한국은 그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저소득층 학생들은 무상급식 혜택도 받는다고 해요. 소피 같은 상황의 학생들을 위한 배려가 있다는 게 너무 부러웠죠. 영상 속 학생들의 표정도 인상적이었어요. 급식을 먹으며 웃고 떠드는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우리 학교처럼 음식을 버리거나 남기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심지어 어떤 학교는 급식 시간이 되면 학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린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더 놀라웠던 건 조리 과정이었습니다. 대형 주방에서 영양사와 조리사들이 팀을 이뤄 음식을 만드는 모습은 마치 전문 레스토랑 같았어요. 냉동식품은 찾아볼 수 없었고 모든 재료가 신선했죠. 김치도 직접 담그고 된장찌개도 정성껏 끓이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댓글 반응을 보니 저처럼 놀라워하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국 사람들이 달아놓은 댓글을 보고 더 놀랄 수밖에 없었죠. 심지어 학부모들이 직접 급식 모니터링을 한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매일 2명의 학부모가 위생복을 입고 주방을 점검한다고 합니다. 식재료의 상태부터 조리 과정까지 꼼꼼하게 살펴본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급식실의 분위기였습니다. 우리 학교처럼 차가운 스테인리스 테이블이 아니라 깔끔한 식당 같았어요. 식판도 여러 칸으로 나뉘어 있어서 반찬이 서로 섞이지 않게 되어 있었죠. 심지어 후식으로 과일이나 디저트까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건 단체 급식이지만
한 명 한 명의 건강을 고려한다는 점이었어요.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들을 위한 대체 식단도 준비하고 채식주의자를 위한 메뉴도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학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평소에 BTS 멤버들의 인터뷰를 보면 멤버들이 그토록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특히 지민이 어느 인터뷰에서 학창시절 급식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소피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만약 우리 학교 급식도 한국처럼 바뀐다면 소피도 건강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유튜브에서 본 내용을 정리했어요. 한국 급식의 장점과 우리 학교가 개선해야 할 점들을 꼼꼼히 적었죠. 이걸 바탕으로 학교에 제안서를 제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소에 저라면 절대 이런데 먼저 나서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치만 제 친구 소피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죠. 그렇게 제안서를 들고 교장실을 찾아갔던 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교장 선생님께서는 제 제안서를 꼼꼼히 읽어보시더니 한숨부터 내쉬셨습니다. 현재 급식업체와 3년 계약이 남아있어서 당장은 어렵다고 하셨어요. 더 큰 문제는 예산이었습니다. 신선한 재료를 매일 구입하고 조리사를 더 고용하려면 현재 예산의 2배는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게다가 주방시설도 완전히 새로 갖춰야 한다면서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단호한 말씀을 듣고 나서 어깨가 축 늘어진 채 교장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학교 벤치에 앉아 한참을 고민했죠. 저는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마침 다음 달에 학교 축제가 열린다는 소식이 떠올랐어요. 저는 BTS 커버댄스 동아리 회장으로서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때다 싶었습니다. 동아리 친구들과 의논해서 특별한 계획을 세웠어요. 동아리 친구들도 같은 동아리 부원인 소피의 달라진 모습에 안타까워했기 때문에 모두들 의기투합해서 한마음으로 뭉칠 수 있었어요. 평소 연습하던 댄스 공연과 함께 한식 부스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급식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내용을 홍보하기로 했죠. 한국 음식을 직접 맛보면 학생들이 더 큰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준비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주말마다 모여서 유튜브로 한식 레시피를 연구했습니다. 특히 김밥 만들기가 제일 어려웠죠. 아무리 해도 김밥이 계속 터지더라고요. 자르면서 몇 개나 뱃속으로 버려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몇 줄 터뜨리고 나니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저희 음식이 유튜브로만 보고 만들어 어색하고 엉성할지라도 진심은 통할 거라 생각하며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축제 당일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한식 부스에는 김밥과 떡볶이 그리고 잡채를 준비했고 스테이지에서는 BTS 메들리 공연을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특별히 공연 중간에 한국 급식 소개 영상도 상영하기로 했어요. 처음엔 걱정이 많았죠. 학생들이 생소한 한식을 좋아할까 고민됐어요. 하지만 기우였습니다. 공연이 시작되자 체육관이 꽉 찼고 한식 부스 앞에는 긴 줄이 생겼어요. 학생들은 평소에 궁금하던 한국 음식을 직접 맛볼 수 있었다며 저희 아이디어에 호응해줬고 금세 음식이 동나버렸어요. 특히 이날 저희 음식을 먹은 학생들이 SNS에 한국 음식 사진을 올리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런데 행사가 끝난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SNS에 올라간 게시물들이 엄청난 반응을 얻으면서 지역 신문사에서 취재를 왔어요. 학생들이 직접 준비한 한식 부스와 급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기사화됐죠. 이 기사는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다른 학교 학생들도 공감하며 지지를 보내왔고 학부모들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셨어요. 심지어 지역 한인회에서 연락이 와서 도움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한국 급식 시스템이 관심을 가진 학생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급식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학생회에서 먼저 서명 운동을 제안했고 일주일 만에 전교생의 80%가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소피의 동생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학생들까지 서명운동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급식 개선을 위한 편지도 써서 보내줬죠. 삐뚤삐뚤한 글씨로 쓴 편지들이 교장 선생님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합니다. SNS 캠페인도 시작했어요. 친구들은 더 나은 급식을 위해서라는 해시태그를 달아 학교의 상황을 알렸고 이를 시작으로 캠페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학생들이 기존 급식 사진과 축제 때 맛본 한식 사진을 비교하면서 올리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역 한인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뉴스를 보고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주말마다 한인교회에서 반찬을 만들어 지원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은퇴하신 한인 할머니들의 참여였습니다. 할머니들께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교회에 모여 김치를 담그신다고 해요. 한국에서 평생 주부로 살아오신 경험을 살려 맛있는 반찬도 만들어주신다고 하셨죠. 한국 급식에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고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작게라도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죠. 그리고 한인 할머니와 친분이 있으신 한인마트를 운영하는 사장님도 힘을 보태주셨어요. 학교에서 예산이 문제라면 매주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식재료는 무상으로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모인 도움의 손길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식의 날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매주 가능해질 것 같았어요. 이렇게 도움의 손길이 하나 둘 모여들자 교장 선생님의 태도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반응이 이렇게 뜨거울 줄 몰랐다면서 급식 개선을 진지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계약된 급식 업체와도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물론 한 번에 바꾸긴 어렵겠지만 점진적으로 한식 메뉴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해 보겠다는 계획을 말씀해 주셨죠. 그로부터 한 달 후 저희 학교에는 처음으로 한식데이가 도입되었습니다. 첫날이라 특별히 한인 할머니들이 새벽부터 나오셔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잡채를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급식실의 풍경은 정말 달라졌어요. 평소에는 버려지는 음식이 많았는데 그날은 한 숟가락도 남기지 않고 다들 맛있게 먹었습니다. 특히 소피가 오랜만에 밝게 웃는 모습을 보여서 더 기뻤어요. 이제는 매주 수요일이 기다려진다는 학생들이 늘어났습니다. 한인 할머니들이 만들어주시는 반찬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특히 김치는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 메뉴가 됐죠. 한인회의 도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한인 할머니들은 한국 음식이 어색한 영양사 선생님과 미국 조리사들을 위한 한식 조리 교육도 시작해 주셨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한인 할머니들이 직접 레시피를 전수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할머니들께서 이렇게 공짜로 해주시는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다고 말씀드리자 한인 할머니 대표이신 최 할머니께서 이게 한국인의 정이라고 하셨어요. 옛날 미국에 처음 왔을 땐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지도 못해 인종차별에 무시해 온갖 서름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한국의 위상이 이렇게 달라졌으니 너무 기쁘고 즐거운 마음에 한국을 알리기 위한 일이라면 뭐든 앞장서고 싶다고 하셨죠. 그런데 어린 학생들이 한식에 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임하는데 할머니들이 작은 도움이나마 되어서 기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놀라웠던 건 김할머니의 이야기였어요. 최근 이런 변화가 생긴 이래로 소피의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거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한인 할머니들이 소피와 동생들을 특별히 챙겨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소피는 김치를 담그러 오시는 할머니들 중에 김할머니가 계신데 그분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했어요. 김할머니께서 학교에 도움을 주러 오시다가 어느 날 소피가 동생들 도시락을 싸느라 늦게 등교하는 걸 보시고는 소피의 사정을 자세히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소피의 이야기를 듣고서는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셨대요. 그리고는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다고 하셨죠. 그리고 그날 저녁 소피의 아버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시더니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알고 보니 소피 아버님이 20년 전 김할머니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셨던 분이었다고 합니다. 김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결심을 하셨다고 해요. 자신의 가게는 은퇴하고 팔았지만 집이 소피네 집 근처라며 매일 방과 후에 동생들을 봐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소피 아버님이 많이 망설이셨대요. 과거 아르바이트 시절에도 김할머니가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이죠. 늘 먹을거리도 챙겨주시고 급여도 두둑하게 챙겨주셨던 분이라 오래도록 좋은 사장님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세월이 지난 지금도 공짜로 도움을 받는 게 너무 죄송스럽다고 말이죠. 도와주시려면 급여를 받고 도와주시라며 할머니께는 얼마든지 아이들을 맡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김할머니께서는 다 늙은 노인이 무슨 돈을 바라겠냐며 지금도 빠듯하게 사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자신의 손주 같아서 그런다며 한사코 돈을 받지 않겠다며 고집을 꺾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한국에 있는 손주들 생각도 나고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은 아이들이 너무 안쓰럽다고 하셨죠. 결국 소피 아버님도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죠. 그때부터 소피 동생들의 생활이 달라졌어요. 학교가 끝나면 김할머니 댁으로 가서 숙제도 하고 간식도 먹는다고 했어요. 할머니께서 직접 만든 김치볶음밥을 먹고 있다는 소피 동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할머니께서도 적적했는데 아이들이 집에 들락날락하니 온기가 생긴다며 좋아하셨다고 해요. 특히 감동적인 건 주말이에요. 김할머니께서 토요일마다 소피네 가족을 위한 반찬을 만드신대요. 김치는 기본이고 멸치볶음이나 시금치나물 그리고 꽈리 고추조림까지 정성스레 준비하신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정성이 전해졌는지 소피도 많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아침을 거르지 않고 동생들 도시락도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게 됐죠. 학교에서도 피곤한 기색 없이 밝은 모습을 보여요. 김할머니는 소피와 동생들을 위해 특별한 레시피 노트도 만들어주셨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중심으로 쉽게 만들 수 있는 요리법을 정리해 주셨다고 합니다. 주말이면 소피도 할머니 댁에 가서 요리를 배운다고 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맛있는 반찬을 만들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특히 김치볶음밥은 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메뉴가 됐죠. 할머니의 도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다른 한인 할머니들께도 소피네 이야기를 전해 들려주셨대요. 그러자 할머니들이 돌아가면서 반찬을 만들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매주 새로운 반찬이 소피네 집으로 배달된다고 해요. 할머니들은 서로 자신의 특별 요리를 뽐내듯 정성껏 반찬을 만들어주신다고 합니다. 덕분에 소피네 식탁이 더욱 풍성해졌죠. 게다가 김할머니는 소피에게 요리를 가르치시면서 한국의 음식 문화도 함께 전해주신다고 해요. 음식을 나누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이야기해 주시면서 소피도 나중에 꼭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대요. 그렇게 한식의 날이 시작된 2달째 엄청난 변화가 생겼어요. 보건 선생님께서 소피의 건강검진 결과를 보시더니 깜짝 놀라셨대요. 빈혈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체중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학업 성적도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수업 시간에 졸지 않게 되면서 집중력이 높아졌대요. 특히 수학 성적이 크게 올라서 선생님들도 모두 놀라셨다고 합니다. 더 신기한 건 소피가 요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머니 옆에서 요리를 배우며 레시피를 연구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주말에는 한식 요리 강습도 받으러 다닌대요. 그러던 어느 날 소피가 저와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이런 변화를 만들어줘서 고맙다며 한식을 만들어주겠다고 했죠. 그런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저희를 막아섰어요. 신발을 벗어야 한다고 말이죠. 소피는 할머니 집에 들락날락하면서 한국식 생활 문화까지 모두 바꾼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집에서 신발을 벗어야 한다는 사실에 좀 망설였지만 소피의 설명을 듣고 나니 이해가 됐어요. 한국에서는 집안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신발을 현관에서 벗는다고 하더라고요. 정갈하게 놓인 실내용 슬리퍼를 보니 왠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오히려 이게 더 깔끔한 것 같았죠. 거실에 들어서자 낯선 향기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소피가 아침부터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나 봐요. 주방 식탁에는 이미 여러 가지 반찬들이 정성스럽게 놓여 있었죠. 김할머니께 배운 레시피대로 만들었다면서 소피가 자랑스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소피가 밥을 지었다는 거예요. 한국식 전기밥솥으로 지은 밥이라며 뚜껑을 열어 보여줬는데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게 정말 맛있어 보였습니다. 한인 마트에서 산 쌀로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가장 재미있었던 건 친구들이 전기밥솥에 보인 반응이었어요. 특히 세라가 전기밥솥 버튼을 누르자마자 들리는 음악 소리에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던 게 아직도 생각나요. 밥솥에서 노래가 나온다며 모두가 킥킥거리며 웃었죠. 소피는 전기밥솥의 기능을 하나하나 설명해줬어요. 밥 짓는 시간을 맞춰놓으면 아침에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부터 보온 기능으로 몇 시간이고 밥이 따뜻하게 유지된다는 것까지요. 친구들은 마치 신기한 과학 실험을 보는 것처럼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특히 재미있었던 건 밥솥 뚜껑을 열 때였어요. 스팀이 모락모락 올라오면서 고소한 쌀밥 냄새가 퍼지자 친구들이 일제히 감탄사를 내뱉었죠. 제시카는 마치 레스토랑 주방 같다면서 휴대폰으로 계속 사진을 찍었습니다. 밥을 퍼담을 때도 웃음바다가 됐어요. 모두들 처음 보는 기계라 줄지어 자기가 해보겠다고 난리였어요. 그런데 밥주걱을 처음 써보는 친구들이 어설프게 밥을 퍼다가
이리저리 흘리는 모습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어색해하는 저희와 달리 소피는 이 문화가 매우 익숙해 보이더라고요. 친구들은 저마다 자기 집에도 전기밥솥을 사고 싶다고 아우성이었어요. 그리고 갓 지은 밥은 정말 더 맛있더라고요. 소피는 전기밥솥 말고 김할머니 댁에 가면 압력밥솥으로 밥을 지어주시는데 그건 더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맛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자 친구들은 도대체 압력밥솥은 얼마나 더 맛있길래 모두들 궁금해했죠. 그러고는 모두들 식탁에 둘러앉아 소피가 준비한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학교 급식으로 인해 한식에 어느 정도 익숙한 친구들은 익숙하게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입 먹자마자 모두들 깜짝 놀랐어요. 특히 김치찌개는 학교 급식보다 더 맛있다며 연신 칭찬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소피는 음식을 대접하면서 한국의 식사 예절도 알려줬어요. 어른보다 먼저 숟가락을 들면 안 된다는 것부터 밥그릇을 들고 먹어야 한다는 것까지요. 친구들은 신기해하면서도 하나하나 따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후식으로는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수정과가 나왔어요. 계피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차를 마시면서 우리는 그동안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죠.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던 소피가 이렇게 멋진 요리사가 되어 있다는 게 신기하기만 했어요. 소피는 음식을 나누는 즐거움을 이제야 알게 됐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늘 가족들을 위해 요리하시던 모습이 이제는 이해가 된다면서 눈시울을 붉혔죠. 친구들도 따라 울컥해서 서로 껴안고 울었답니다. 하늘에서 보고 계신 어머니께서 흐뭇하게 웃으며 마음 편하실 거라며 걱정 말라며 다독여줬죠. 식사가 끝난 뒤에는 다 같이 설거지를 도왔어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웃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평범한 저녁 식사가 이렇게 특별한 추억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떠나기 전 소피가 우리 모두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했더라고요. 유자청이라고 얘기했어요. 한국에서는 유자차를 겨울마다 마시는데 직접 담가서 조그만 통에 담아준 거예요. 저희가 해준 것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했죠. 친구라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학교 게시판에 글 하나가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진실을 밝힙니다. 김치는 일본의 기무치입니다라는 제목의 익명 게시글이었죠. 글에는 한식 급식이 문화 도용이라는 주장과 함께 일본식 표기로 바꿔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스러운 글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졌죠. 익명의 작성자는 댓글에서 더 과격한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음식 문화는 대부분 일본에서 비롯됐다느니 한국이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느니 하는 말들이었어요. 소피는 글을 읽자마자 누가 썼는지 알아챘어요. 일본어 수업에서 만난 미요코의 독특한 글쓰기 습관이 그대로 드러났거든요. 특히 원조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쓰는 것과 문장 끝에 일본식 표현을 쓰는 건 미요코밖에 없었죠. 점심시간에 소피는 미요코를 찾아갔어요. 도서관 구석에서 혼자 앉아있는 미요코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을 걸었죠. 하지만 미요코는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미요코는 처음에는 자신이 쓴 글이 아니라고 부인했어요. 하지만 이내 자신의 생각을 당당히 밝히더군요. 한국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고 그때 일본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였다면서 김치도 그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미요코는 한국의 모든 문화가 일본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도 일본 가나 문자를 본떴다느니 한복도 기모노를 변형한 거라느니 하는 말까지 했어요. 소피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어요. 대신 휴대폰을 꺼내 준비해온 자료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죠. 고려시대 김치 기록부터 조선시대 각 지역의 독특한 김치 문화까지 오랜 역사를 가진 한국의 발효 음식 문화를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소피가 한식을 배우고 있어서 그런지 소피가 찾아온 자료들은 김치의 역사적 근거를 충분히 뒷받침하고도 남았죠. 하지만 미요코는 그런 자료들을 전부 부정했어요. 한국이 만든 거짓 역사라며 일축해버렸죠. 심지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도 정치적 로비의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주변의 분위기가 험악해지기 시작했어요. 근처를 지나가던 친구들도 하나둘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죠. 미요코는 막무가내로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이라는 주장 하나로 우겨댔지만
소피는 고대부터 이어져 온 한국의 발효 문화와 김치의 역사적 기록들을 하나하나 제시했습니다. 그러자 미요코는 점점 더 감정적이 됐어요. 목소리를 높이며 일본이 없었다면 한국은 지금도 후진국이었을 거라고 했죠. 그때 소피가 결정적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일본의 역사학자들도 인정한 한국 김치의 독자성에 관한 연구 자료였어요. 하지만 미요코는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과격한 발언을 이어갔죠. 결국 보다 못한 친구들이 선생님을 불러와 미요코와 소피의 논쟁을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집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하셨죠. 소피는 도저히 화가 나서 못 참겠다며 자기도 게시판에 글을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밤새 김치에 관해 연구하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소피는 학교 게시판에 새로운 글을 올렸어요. 감정적인 대응 대신 역사적 사실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김치와 기무치의 차이점을 설명했죠. 발효 과정의 차이와 미생물의 종류 그리고 영양학적 특성까지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친구들이 한식급식 도입 이후로 한식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소피와 미요코의 두 글은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고 누구의 말이 맞는 건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었어요. 결과적으로 소피의 글이 많은 학생들의 지지를 받았죠. 심지어 일본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는 친구들도 소피의 설명이 정확하다며 댓글을 달아줬죠. 미요코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이 명백해지면서 친구들은 오히려 김치에 대해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소피 덕분에 김치의 역사까지 알게 됐다며 김치의 효능과 역사적 깊이에 감탄했죠. 소피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자기의 꿈이 더욱 확고해졌대요. 미국에서 한식을 널리 알리는 요리사가 되고 싶다며 웃어 보였습니다. 제 작은 노력으로 영양실조로 쓰러졌던 소피가 이젠 새로운 꿈까지 가지게 되었다는 게 정말 기뻐요. 이 모든 게 다 한식과 제게 도움을 주신 한인 커뮤니티의 도움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많은 한국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미국에선 그런 급식들이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다는 것에 놀라기도 한 사연이었는데요. 오늘 사연과 한국 급식에 대해 많은 의견 달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동 필름이었습니다.